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으로서요. 시작 번호는 81번부터 끝 번호는 100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보면요. 평판 성형되어 유리 대체제로서 벌써 답이 사실 나온 거예요. 또 더 답을 또 가르쳐 사용되는 것으로 유기질 유리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 수지 중에 이것은 바로 우리는 아크릴 수지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 대용으로 플라스틱을 쓰는 것이 바로 아크릴이죠. 흰 색깔이니까 유리 대용이 되죠. 특히 아크릴 수지는요. 유기질 유리라 하여 아예 갈로 속에 아크릴 해놓고 유기질 유리라 하죠. 일찍이 비행기의 방풍 유리로서 사용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색 투영판은 광선이라든지 자외선 투하성이 크고 내약 부분 전기 전원성이 크며 내충격 강도는 무기질 재료보다 얼마? 8배에서 1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112 아크릴 수지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82번입니다. 82번 문제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신축이요. 신축이라는 것은 늘어났다가 바로 오므라들었다가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신축이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것은 콘크리트지만 우리 기차의 레일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뜨거우면 푹 떴다가 추우면 떨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신축이음 현상이에요. 신축이음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첫째, 콘크리트 수축에 순응할 수 있도록 뭐가 있다? 탄성이 돼. 탄성은 바로 스프링 같은 거 탄성이 콘크리트에 작용한다는 거죠. 둘째, 콘크리트 팽창에 대한 적응성. 늘어나는데 나는 안 늘어나겠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팽창에 대한 저항성이 아니고 평창에 대한 순응성이 있어요. 답은 벌써 2번으로 틀렸어요. 우수한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콘크리트 이음 사이에 충분한 수밀성도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축임의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이 되어서 답은 2번입니다. 좀 더 해설을 본다면 신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초의 부동치마, 온도와 습도 등의 변화에 따라 신축, 늘어났다 또는 평창, 흡수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을 우리는 신축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4-58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83번입니다. 다음 제품의 품질 시험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말은 잘못된 것을 하나 찾으라 이런 거죠. 첫째, 기화는요. 흡수율과 인장 강도인데 기화는요. 흡수율을 시험하지 인장 강도는 뭡니까? 금속 같은 걸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벌써 틀려서 답은 1번이 나왔고요. 역시 타일의 품질 흡수율, 백돌도 흡수율과 압축 강도, 내하 백돌도 내하도. 그래서 기화의 품질 시험은 흡수율과 압축 강도는 가능하지만 인장 강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이 참고로 보면 우리 교재 5-37쪽과 시멘트 기화의 규격이라든지 5-70조 기화의 품질 시험에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84번은 점토에 관한 설명입니다. 점토는요.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을 틀린 걸 쓰죠. 가소성은 점토 입자가 클수록 크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점토 가소성은 점토는 가소성이 우수하면 가소성이 너무 큰 경우 모래 또는 구운 점토분말은 3원트로 조절해요. 그래서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벌써 틀린 거고요. 둘째, 소송된 점토 제품의 색상은 철화합물, 망간화합물, 소송온도 등에 의해 사실 결정되기도 하고 나타나죠. 세 번째입니다. 저온입니다. 저온으로 소송된 제품은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넷째, Fe2O3는 산화철이라고 읽죠. 산화철 등의 성분이 많으면 건조 수축이 커서 고급 도자기 연료는 불가능합니다. 또 색깔 자체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요. 좀 더 점토의 가소성을 보면 알루미나가 많은 점토는 가소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가소성이 만약 너무 큰 경우 모래 또는 구운 점토 분말로 3원트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클수록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품성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뭐다? 점토에는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6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2016년 5월 8일에는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85번인데요. 다음 주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입니다. 이온화 금속은 원래 칼륨이 가장 커요. 그다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가요. 그럼 카카나마 이렇게 외우는데요. 외워보니까 카카나마 여기 들어있는 게 이게밖에 없네. 일단 여기서는 칼륨도 없고 칼슘도 없고 나트륨도 없으니까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았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인데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나 금속의 전해질 용액 중에 들어가면 플러스 양이온으로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소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라고 하고 이온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요. 칼륨이에요. 그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요게 이제 답이었죠. 그 다음에 말, 철, 리, 주석이죠. 그 다음에 납, 구리. 구리가 가장 우리는 이온화 경향이 가장 적은 것이 구리가 되겠어요. 가장 큰 것은 칼륨이고 요 중에서도 나온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마그네슘 이온의 답이었죠. 우리 건설안전기 우리 교재 5-85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으로 금속편에 정의를 제가 잘 해두었습니다. 86번입니다. 백돌 중에서 내하 백돌, 불에 구운 걸 내하라 그러죠. 주 원료인 강물에 해당되는 건 내하 백돌의 주 원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납입니다. 납석. 그래서 납석이죠. 납석.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는 거. 우리 교재 5-70쪽에 내하 백돌로 정의되어 있고 2017년 5월 7일 날은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87번입니다. 바닥용으로 사용되는 모자이크 타일이죠. 재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바닥용뿐만 아니고 가장 우수한 타일은 뭐예요? 바로 볼 것 없어 자기질 타일이죠. 자기질. 보겠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것은 1.8cm 각각 4cm의 각이 많은데 바닥용이 주이므로 자기질이에요. 흡수율이 제로에 가깝죠. 색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내외 배경으로도 쓰이고요. 모자이크 타일 중에 11mm 정도의 것을 아크 모자이크 또는 라스 모자이크라고도 합니다. 모양이나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타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71쪽에 있습니다. 88번입니다. 콘크리트의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콘크리트는요. A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 3에서 6%를 표현한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5%를 표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도 합니다.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면 공기량이 당연히 감소시키죠. 콘크리트가 밀실해지니까.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이 줄어듭니다. 비비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기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거죠.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비빔 시간이 길수록 공기량 감소하고 우리 교재 4-55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역시 2018년 9월 15일 날 산업기사에 문제 58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 공부하면 기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89번째인데요. 목재의 심재와 변재. 심재는 주황부를 말하고 변재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죠. 껍데기. 간단한 설명 옳지 않는 겁니다. 변재는요. 심재의 외측과 수피 내측 사이에 있는 생활세포의 집합체다. 근데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말하는 변재는 벤두리에 이래 있는 거고 심재는 주황에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옳지 않는 건 심재는 수액의 통로이며 양분의 저장소에 들어간 심재는 수액의 통보이고 양분의 저장소 이게 반대요. 변재가 그런 역할을 하죠. 변재가 바로 수액의 유통과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변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이 바깥에서 아니죠.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심재는 안에 있으니까 변재보다 단단하여 강도가 크고 신축 등 변형도 적은 것이 바로 변재가 아닌 심재가 되겠습니다. 심재 색깔은 짙으면 이렇게 짙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껍질 부분이고요. 짙으면 변재의 색깔은 비교적 엷고요. 나이테가 왜 커지니까 엷고 여기는 나이테도 작고 색도 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5-5 쪽 변제의 특징이 있고 2018년 4월 28일 역시 출제된 문제입니다. 90번입니다. 금속재료의 농막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바탕치료제. 이런 금속재료 농막이는요 거의 다 쓰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실 강명단이죠. 강명단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방청도로의 농막이칠 종류를 보면 연단칠, 다른 강명단칠이라는 이건 보일트유를 유성 페인트에 녹인 것 주로 철제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강명단, 바로 붉은색의 거의 황색 페인트를 말하는 거죠. 방청 산화철 도료가 있습니다. 오일스테인이나 합성수지에다가 산화철을 더한 건데요. 아연 분말 등의 원료이고 널리 사용되고 내구성 요소, 정벌칠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방청,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알루미늄 도료입니다. 방청 효과가 있고 열반사 효과가 있어 알루미늄 분말이 안료가 될 것이고 역청질 도료는요. 역청질 원료에다가 건성유를 플러스시키는데 주로 수주율을 첨가하여 일시적 방청 효과를 기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역청질 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징크로메이트 칠이라고 해서 크롬산 아연에다가 알키드 수지를 플러스시키는 건데요.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철판, 농막이 칠로 쓰는 것이 징크로메이트 칠이 되겠습니다. 고산 규산염 도료가 있는데 규산염에다가 아마인유를 더해 놓은 것, 이것은 주로 내하 동료, 바로 불에 잘 견딜 수 있게 만든 도료가 바로 규산염 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은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혼화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게 잘 봐요. 여기 지금 혼화제라 이래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혼화제는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오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 출제입니다. 원래 엄격하게 하면 혼화제 할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혼화제는 기포작용과 또는 분산작용, 수분작용을 해요. 건조작용은 없죠. 그래서 혼화제 작용은 기포작용, 분산작용, 수분작용을 하는데 우리 교재 4-55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9월 23일 날은 산업기사로도 출제됐는데요. 혼화제를 보면 혼화제는 콘크리트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멘트 양을 5% 이상한 걸 혼화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주로 포촐란, 플라이애시, 고로슬렉은 지금 나온 건 이거거든요. 혼화제예요.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쓰면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를 쓰는 거죠. 미만이. 그래서 이것은 A제, 분산제, 경화, 촉진제, 방동제로서 주로 기포작용, 바로 분산작용, 수분작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요게 이걸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제 어때요? 우리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도 맞춰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92번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은요. 첫째,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다 그러는데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단점에 이게 옳지 않은 작습니다. 이것이 답이 되겠고요. 둘째, 소석회에 비해 점성이 높고 작업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고요. 변색이란 냄새, 곰팡이가 없으며 보수하기도 쉬운 것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트예요. 해반죽에 비해 조개 강도 및 최종 강도도 매우 큰 것이 바로 돌로마이트 플라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경화가 바로 느립니다. 수축성이 커서 균열 발생이 쉬워요. 시공용의 값이 싸고 알칼리성입니다. 기경성이고 페인트 칠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돌로마이트 플라스틱의 특징이 되고요. 우리 교재 5-99쪽에 잘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2018년 4월 28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자연에서 용제가 증발해서 스스로 해서 자연에서 용제가 증발합니다.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붙는 도료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가지고 염화비닐이죠, 염화비닐 수지에라면, 특히 염화비닐 수지에라면은 자연에서 용제가 증발할 때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걸 가지고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94번째는요. 94번째는 절대 건조 밀도가 2.6g per 입방센티미터이고 단위 용적 질량이 1750kg per 메타 삼성이 굵은 골재 공국률이에요.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실적률에다가 바로 뭐냐 그러면 공급률이라는 것은요. 전체에다가 실적률을 빼면 공급률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보면 일정한 크기의 용기 내에 공급의 비율을 100분위로 나타낸 것인데 공급률이 작으면 시멘트 풀의 양이 적게 들고 수밀성이라든지 내구성 및 마모성 저항 등이 증가되어 건조수특이 한 균열 발생의 위험이 감소되기 때는 현상을 공급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률은요.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단위 용적의 그 비중이 얼마냐 하면 밀도가 2.6이에요. 이게 비중이죠. 용적 중량이 바로 1750g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하니까 67.3%입니다. 100에서 공급률은 바로 실적률을 빼니까 32.7%가 돼요. 바로 32.7%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95문제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성질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 알아둘 것은요. 시멘트의 분말도에 높을수록 성질 변화에 관한 옳은 것이 시멘트의 입자 표면이 표면적인 증대로 수화 반응은 늦다는 수화가 늦는 것이 오히려 크다가 될 것이고요. 풍화작용의 내구적이다. 근데 풍화작용에 대해서는요. 내구적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을 거고 건조 수축도 많습니다. 단지 분말도가 높으면 초기 강도의 발현이 빠른 것이 유일하게 맞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분말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표면적이 커요. 작은 것이요. 둘째, 수화작용이 빨라요. 물과 접촉이 커지므로. 그 다음 발열량이 커지고 초기 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커지고 초기 강도 이게 맞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다음 시공 연도가 좋고 수밀난 콘크리트가 가능한 것이 바로 시멘트 분말도가 클 때 현상이 되겠습니다. 96번인데요. 아스팔트입니다. 방수 시공을 할 때 바탕재와 밀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아스팔트 바탕을 하면 프라이머. 그렇죠.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아스팔트 공사할 때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깔기 위해 접착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 풀을 조금 더 보면요. 아스팔트에 휘발성 용제를 넣어 묽게하여 방수층의 바탕에 침투시켜 아스팔트가 잘 부착되도록 한 밀착용이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바탕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정수하고 솔칠 또는 뿜칠로 바탕면에 균등하게 침수시켜 도포해야 하죠. 이 교재 우리 교재 5-100쪽에 잘 정의해 두었습니다. 97번째입니다. 97번째는 유리섬유를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혼입하여 가압 성형판으로 내구성이 좋아 내외 수장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 바로 이거죠. 폴리에스테르 수지용 당연히 폴리에스테르 강화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문제를 잘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하나 이 얘기를 하면 이거요.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지 한 40년 좀 넘었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랐다기보다는 잘 벌써 머리가 이제 뭐라고 태하가 아니에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뭐가 하나 들렸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살 때는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숙제하듯 축제하듯 살자. 그렇잖아요. 사실 숙제와 축제는요 뭐예요? 자음 하나가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숙제라는 것은요 수동적이잖아.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만 명 중에 한두 명은 숙제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축제 뭐 늙어가지고 축제는 별 개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라든지 내일이 소풍 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축제하듯 하자. 나는 여러분도 공부도요 숙제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야 돼요. 공부에 습관화가 돼야 되고 항상 시험 공부도 뭐든 하자 축제하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폴리에스테르 강화판은요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 FRP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게 뭐요? 안전모 만들 때도 이게 FRP를 쓰죠. 이거는요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으로서 실제 금속과 같은 그 인장 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는 유리 섬유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질을 넣어 상온가압하여 성형한 것으로 건축 재료로는요. 예로는 섬유를 불규칙하게 넣어 사용하고요. FRP는 강철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비중은 약 철의 얼마? 철의 비중이 7.8이니까 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보다 더 가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FRP가 되겠죠. 만약 안전모자가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쓰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98번째입니다. 석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돌입니다. 석재는 석회하면 석질이 치밀하고 내화성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둘째 현무암은 석질이 치밀하여 토대석이라든지 석축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조는 대리석을 종석으로 하여 인조석의 일종을 우리는 테라조라고 그러죠. 하강암은 석회 시멘트 원료로 쓸 수가 없어. 하강암은 압축 강도가 워낙 세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쑥돌이라고도 하죠. 틀렸죠. 하강암에 대해서 보면요. 하강암 쑥돌로서 압축 강도 얼마냐 하면 1500kg/cm 자성입니다. 석질이 견고하고 풍화작용이나 마멸에 강합니다. 건축 토목재 구조도 내외장재로 사용되고요. 주성분은 석용이라든지 장석, 원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강암입니다. 흑은모, 각삼성, 희석 등이 있으면 검은색을 나타내고 산화철을 포함하면 바로 미홍색, 붉은, 가벼운 약간 붉은색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교재 5-62쪽에 하강암으로 정의되어 있고 2016년 3월 6일 날 기사로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99번째입니다. 목재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해도 맞출 수 있죠. 이렇게 말할게요. 목재의 강도에 대한 건데요. 사실 목재의 강도라는 것은 실제 목재는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원래 이런 각 방향에 따라 강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목재는요. 작은 것은 섬유방의 인장 강도, 섬유와 압축 강도, 근데 섬유에 어떻게 직각으로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각도가 직각으로 됐을 때 가장 작게 나타나요. 그 조금 더 살펴보면요. 목재에 힘을 가하는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가한 힘에 대해서 가장 강해요. 섬유방향에 일직선으로 됐을 때 가장 강한 거고요. 직각으로 가한 힘에 대해서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은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중간의 각도에서는 뭐 10에서 한 70도에서는 각도의 변화에 비례하에 따라 약해질 수가 있는데 알아둘 것은 섬유 직각 방향에 대해서 직각으로 되면 우리는 목재 인장 강도가 가장 작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교재 5-12쪽 가력 방향과 강도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우리 5번째 과목의 마지막 번호가 되겠죠. 왜? 81번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강제 인장 강도. 강제는 뭐요? 금속을 말하는 거죠. 금속의 인장 강도가 최대될 경우 탄소 함유량에 따라 범위로 가장 가까운 것은 원래 탄소에 따라 강이냐 주철이냐 또는 순철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함유량의 범위로 가장 가까운 것은 인장 강도. 원래 인장 강도가 최대일 때 뭐냐면 0.85C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석점이라고 그래. 이때가 인장 강도가 가장 커요. 근데 0.85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0.8에서 1% 차이가 있죠. 이때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탄소함유 0.9까지 인장 강도 경도 증가하나 0.85에서 원래 최대가 되고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구간은 FE 3C 상태도에서 그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82 합격날개 합격예측 있고 2018년 3월 4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9월 15일 날 건설안전기사 필기 5번째 과목 건설재료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6번째 과목입니다. 앞에 것이 조금 부족해라도 뒤에 6과목을 가지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종합장이다.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으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